부천의 사람 인터뷰 날짜 2022년 11월 14일 오후 2시 장소 부천문화원 4층 스튜디오 인터뷰어 정은경 인터뷰 원종우 전 성곡 새마을 금고 이사장. 안녕하세요. 부천 아카이브 활성화 사업을 위해 오늘 원종우 선생님과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인터뷰 내용은 모두 녹음되고 영상도 촬영하여 아카이브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오늘 인터뷰한 내용은 편집되어 일부 내용은 책자에 수록될 수 있고 부천문화원에서 발간되는 책자로 배포될 수 있습니다. 녹음과 영상 촬영에 동의하시는지요? 2022년 12월 14일 정욱경 문화탐사대원 부천문화원 역사기획팀장 신재훈 대리 강요한 사원 류현주 등은 원종우 선생님과 부천문화원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모든 내용은 녹음, 영상 촬영된 후 편집, 유튜브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이 내용을 기반으로 원하신다면 QR코드 제작, 캐리커처 및 사파 제작, 일부 내용은 책자에 수록될 수 있습니다. 모두 동의하신다면 녹음과 영상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전 인터뷰를 통해서 이미 만나뵈었고요. 오늘 이야기를 기록에 남기는 작업으로 이렇게 또 모시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부천시 성곡동에 6대째 뿌리를 두고 일가를 이루며 살고 있는 원종우 선생님과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집안 이야기와 부천에 자리 잡게 된 배경, 주로 거주하신 동네에 대해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대가 거주하시면서 동네의 변화는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기억나는 대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중학교 3학년부터 천막교회, 여월동의 천막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믿지 않는 가정에서 이웃집 원효학 위원장이 계셨는데 그 집안이 제일 먼저 예수 믿는 가정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천막교회를 여월동에 세워진 52년도에 세워진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그때는 이제 크리스마스 때 우리 동네나 뭐 하여튼 그 근처 오종일 일대의 아주 학생들이 거의 다 그런데 정말 크리스마스에 놀러 오고 그러면서 다녔는데 그렇게 다니던 중에 친구 지금 죽었던 김형태라고 있는데 그 사람하고 둘이만 꾸준히 다녔었죠. 그래갖고 나는 그때부터 다니기 시작한 것이 오늘날까지 신앙생활하게 됐습니다. 그 6대째라고 하면 그 조상 어르신부터 어쨌든 부천의 근간을 이루시고 여월동에 뿌리를 내려서 지금 원선생님 자손이 지금 현재 3대까지 지금 현 지역에서 살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 동네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실제 사셨던 그 경험, 지금 현재의 모습까지 이렇게 변화된 모습 저희는 지금 상상은 안 되잖아요. 지금 이제 여월동 우리 원시내 사는 동네는 원시들만 사는데 아주 산태기안 같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저기 공설운동장에서 이제 불도 지나서 까치올역으로 가잖아요. 네. 거기가 그게 없었던 거거든. 산이 막혀서.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나 북초등학교라면 그 산길이든지 이렇게 뺑 돌아서 거길 다녔어요. 근데 그게 이제 길 나는 바람에 그걸 확 뚫었는데 이제 거기를 아주 이 다리가 없이 그냥 뻑 뚫었다가 이제 이렇게 위에 사람이 다니기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지금의 그
도로나 이 풍경은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림이네요. 그렇지. 그거 이제 거기서 꽉 막혀서 산패기 하는 것이 서북향로로 돼 있었어. 성북동이. 그러면 전체적인 산이 그냥 다 없어진 거네요. 아니 그 길난 데만 뚫렸지. 거기만? 네. 아. 딱 보면 지금 그렇게 됐잖아. 그러니까 거기가 약간 그 높이가 있죠. 네. 그 지역이. 그 보리다리를 쭉 가면서 또 이제 이렇게 된 데를 그리 지나가서 까치울역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저 너머로 이제 서울시로 가잖아. 근데 그게 맥혀 있던 건데 이제 기계 뚫린 거야.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선생님이 어릴 때 기억하시던 것 중에서는 가장 우리가 눈으로 볼 수 그렇지. 있는 큰 변화네요. 그렇지. 도로가 네. 그렇게 뚫렸다는 거. 그렇죠. 자, 그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이제 운동장 사거리, 추미 사거리에 그 연결된 도로가 없었던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 그 가운데 큰 도로가. 다 그게. 그리고 지금 정수장 옆으로 외길로 쭉 네, 넘어가는 그 게 작은 길. 그게 이제 본도로예요. 그걸 그렇게 해서 쭉 가갖고 지금도 이제 그 도로하고 연결된 게 지금 있어요. 그 길이 조금밖에 안 넓어졌어요. 그게 원래 길이고 저 928 수복대 인천 상륙 작전에서 그 길로다가 이렇게 해서 행주대교로 건너서 행주대교는 없었는데 그 한강교로 그걸 건너가서 저 평양까지 이제 그냥 쳐들어갔지. 그런데 지금 사실은 그런 역사적인 그 도로나 그런 기록은 저희는 선생님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자료예요. 그렇지. 그건 지금 가만서 이렇게 가는 건 다 알지 지금. 지금 완전히 변하고 지금 이제 여어동 경찰서 있고 거기 있는 거 학교 까치월 학교 또 그 넘어 이제 시몬시아 2단지 1단지 이게 이제 다 논밭했던 거야. 근데 그걸 다 아파트로 만든 거지. 진짜 이게 한 3세대 안에 일어난 모든 변화라는 게 응. 상상이 안 돼. 굉장히 큰 변화를 지금 현재 눈으로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 애들이 그때 그 동네 살면서 산수가 이렇게 뺑 돌아 산에 있어서 저기 추석 때나 명절을 가서 새똥옷 입고 재 따라와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산수가 아버지 어머니 산수가 있고 할아버지 산수가 있어 뺑 돌아가 있었어요. 지금 저기 장어집 그 앞에 길로 쭉 가면서 거기 이제 세배단이고 정말 눈에 그리는 고향이네. 눈에 그리는 풍경이고. 그래서 나는 이제 이 큰 까치에서 오는 길 네. 옆에 우리 저기 논이 한 900평 있었는데 거기다 복숭아 나무를 한 250개 심었었어. 서울 쪽에서 오면은 복숭아 꽃 좀 보라고. 그랬는데 그냥 그거대로 구획 정리되고 주택 떨어지는 거다 싹 다 하게 없었지. 맞아요. 변화된 것도 좋은데 또 사라진 것들도 사실은 우리의 기억 속에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사람이 기억이고 이 역사가 기록되는 것은 결국 사람의 그 삶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베르네 그 냇가는 조그만 겨울이고 이제 여름이면 다 거기서 저 초등학교 다닐 때 저 헤엄치고 동네 분들이 다 거기 가서 빨래하고 이제 그랬던데. 그리고 이제 비가 많이 오면은 한강물이 그 저 냇가로 쭉 베르네천을 타고 구걸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죠. 그러면 비 오고 나서면 그냥 가서 산티기 갖고 그냥 붕어 많이 잡고 그래요. 그러더니 참 여월동 근처의 그 추억이 참 새록새록 저희들이 어떤 과거의 무슨 영상으로 보는 듯 기억하고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그 여월동 근처에 원시 집성촌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여월동이고 그다음에 이제 저 경찰서 건너 그 4단지지 지금. 네. 그 동네 안 동네가 이제 전말이라고 그래요. 이게 여월 전말 이제 그러는데 전말이 왜 전말이냐면 이제 천주교인들이 이제 핍박받으면서 이제 막 도망가고 하면서 그 동네에 가서
점촌이라고 그랬어. 점촌, 점말인데 점촌이라고 그랬는데 거기다가 가마불에서 시루, 뭐 화분 이런 걸 만들어 갖고 생활을 해서 그걸 이제 만들면은 거기서 전국을 다니면서 쌀도 받고 그러면서 이제 돌아오면서 부녀들이 남자도 그렇고 뭐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점말이라고 그랬지. 그러셨구나. 그 주변 베르네천이 흘러서 베르네천에 관련된 기억 또 아니면 일화 더 말씀하실 건 없으세요? 하여튼 거기는 옛날 냇가리라고 그러지. 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붕어 잡고 이제 모내고 나서 이제 궤 같은 게 많이 들어 이렇게 참배가 이렇게 빵을 저 나무로 해서 그게 이렇게 이제 밤에 보면 키우려고 하면 자꾸 일이 지금 부친과 함께 아까 말씀하신 중에 북초동 학교를 다니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쪽에 산을 넘어서. 근데 지난번 사전 인터뷰에 아버님도 거기 졸업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아버님이 이제 이래요. 네. 북초등학교. 네. 그리고 우리 원 선생님이 23회 졸업생. 북초등학교 관련된 일화 뭐 재미있는 거 없으실까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같은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아니 아버지는 같은 학교를 다녀도 아버지는 벌써 그때는 작년이니까 학교를 안 다녔지. 23살이니까 나는 한 살 때 23년생 그렇게 떨어졌어.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이제 거기 이제 1회를 졸업했다는 것만 알고. 뭐 알고 말고 그럼 북초등학교의 변화와 뭐 관련해서 그쪽에 관련해서 뭐 일하시거나 들려주실 얘기는 없어요? 거기는 이제 이게 굉장히 특별한 사안이거든요. 거기는 내가 이제 8살 때 해방이 됐거든. 1학년 때, 네.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학교에 가면은 그때는 이제 일본 사람들이 선생이었어. 그래서 이제 또 북초등학교는 시험 구두 시험 치고 들어가는데 학교야. 그때는 남학교 오종초등학교는 없었어. 나중에 생겼지. 한 오종학교가 31년. 6년 내지 7년이 늦어. 북초등학교보다. 그리고 남초등학교는 우리들하고 3학년 때 해졌어. 우리 같이 배우던 학생들이. 그래갖고 남초등학교는 일본 학교라고 그랬는데 이제 해방되고 나서 3학년 때 다 남학교로 그쪽에 저 남쪽에 사는 애들은 철록기 저쪽에 사는데 그쪽으로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가 소사중학교 생기면서 뭐 저 시흥시 또 저 오류동, 온수동 또 계양 이런 데서 다 중학교를 소사중학교로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8살 때 학교 다닐 때 거기에 신사 참배하는 데가 있어. 그 학교에? 그 저쪽 이제 초등학교 이렇게 해서 왼쪽 끝으로 거기 가면 이제 조회 때 거기가 저기 이제 신사 참배 절하는 거야. 그쪽 향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후에 이제 없어졌지. 해방되고 나서. 그 1학년 때는 우리가 그걸 했었어. 그렇군요. 1학년 때 해방됐으니까. 우리 6대째 거주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6대면 근데 6대인데 이제 우리 진주 할아버지는 못 보고 우리 이제 할아버지만 봤지. 할아버지하고만 살았지. 6대 전이면 할아버지, 아버지, 나, 아들, 손자, 증손자까지 지금 이제 저 딸내 가족까지, 자녀까지 증손까지 돼 있어. 선생님 할아버지 때부터 네, 증조. 영월동 눈으로 보신 건 할아버지. 그러면 한 1800년대 후반? 뭐 아니면 네? 그쯤 될까요? 1800년대 우선 그렇겠죠. 연도수로. 할아버지는 구한말 나하고 네, 구한말. 할아버지는 나하고 네. 한 60년 차이. 그러면 1870년대니까 네. 구한말 그러면 말고. 진짜 병인박해 뭐 이런 것을 피해서 오셨을 수도 있겠네요. 우리 거기는 이제 개화집이 지금 다 허물어졌는데 지금 그 역곡에 128년 된 집 그거 똑같은 집이 있어서 그 은행나무 600년 된 은행나무 옆에 그거에 우리가 살던 집인데 다 수리 안 하고 없어졌어.
혹시 사진이나 이런 건 없으세요? 네? 사진이나 자료 가지고 그건 계신 없어. 기록은 없고. 벌써 6.25 때 벌써 6.25 나고 나서 몇 년 안에서 없어졌고 그리고 지금 있는 거는 저기 옆곡에 그 박희자가 사는 데하고 저 작동에 까치우르는 작동에 지금 돼 있어 그 집은 그 두 집만 그때 당시에 있는 128년 그 정도 되는 집들이야. 선생님 실례지만 원주 원씨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아까 52년 천막교회 시절부터 네, 네. 복지교회하고 연결이 지금 되어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현재 복지교회를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 변천사는 다 보신 거잖아요. 그럼 70년 된 거예요. 그죠? 올해 70년. 네, 70주년까지 지금 현재 역사를 쭉 다 보고 계신 건데 지금 현재도 다니고 계시죠? 그렇죠. 네, 지금 현재도 다니고 계시고. 그 천막교에서 이제 이쪽으로 옮기면서 수수깡 엮어서 네. 흙 발라서 초등교회 이용 집을 이용 또. 그걸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저기 흙벽돌을 찍어서 네. 다시 이 한약대평 해갖고 토단집. 루핑 루핑. 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회벽돌 네. 그 회벽돌하고 해서 그 위로 올라가서 거기 이제 땅을 기증한 분이 남기만 씨라고 있어. 그 박대인 속장님. 그 양반이 그걸 기증해서 그 땅에다가 회벽돌이가 30평을 됐어.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개화를 할거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적벽돌. 네. 적벽돌 집을 해서 이제 지금도 살아있어.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지금 복지교회를 또 2002년도에 짓고 나온 거야. 이 6번이 된 거야. 그거를 그때 천막교회는 옮기면서 이제 저 수수깡 엮어서 이용으로 했다가 그때부터 이제 청년 때니까 계속 이제 그걸 다 참여하고 한 거야. 그래요. 한 지역에 지금 현재도 복지교회가 제가 알기로는 저희 지역 내에서 가장 큰 기부와 지역 주민들의 저소득층이나 좀 어려운 것을 살피고 계신다는 것을 얼마 전에 저도 회의 가서 좀 알게 됐는데 그런 부분이 참 감사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역이 좀 발전을 하지만은 그 지역의 구심점이 되는 몇 가지의 시설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지역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선생님 개인사에 보면 이제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아주 진짜 신앙을 가지고 신앙 안에서 격변의 세월을 사시잖아요. 이제 몸으로 하시는 나이가 되셨잖아요. 가정도 일구고 자녀도 출산하고 또 가지신 직업의 변천사도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뭐 사전 인터뷰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독교 교육안에서 가나안동 고등학교나 기독교 기술 배우는 그런 교육까지 그 당시에는 사실 그런 것들이 앞서간다고는 하지만 깨어있지 않으면 가서 이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을 사전 인터뷰 조사한 다음에 알았어요. 그 목사님이 추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영기 목사라고. 그게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 교회를 연회당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농민학원을 다니면서 네. 우리 집 사람을 3개월짜리 이제 여자 요리나 그런 걸 배울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결혼하는 목적으로 내가 입학을 시키자고 그랬어. 그래갖고 이제 목사님 통해서 이제 그 처갓집에서 반대를 한 거야. 근데 이제 우리 집 사람이 나를 이제 교회에서 알고 그러니까 이제 응답을 해서 와서 이제 수료를 한 거야. 네. 그리고 와서 그냥 그 흑벽돌 만든 거기서 멍석 깔고 이제 결혼을 했어. 네. 그러고 나서 했는데 내가 하고 나서는 이 홍건표 시장 네. 그 사람도 하고 또 그 있던 목사님도 결혼했고 또 그 친구 나하고 어렸을 때 같이 친구도 이제 지금 죽은 지가 오래됐지만 그 친구도 그 한 동네에서 결혼을 하고 그러니까 다 결혼해서 잘 살고 이러니까 그렇게 싸웠죠. 그러니까 나 우리
이영기 목사, 또 홍건표 시장, 김영태, 또 손춘아, 거의 6쌍이 다 했어. 그렇게 거의. 자, 그죠. 어떻게 보면 교회로 인해서 예. 가정 일가 연애찜도 하시고 네. 가정도 이루시고 이제 평생 또 살아야 할 직업 가장으로서의 그런 이제 고충이 제주도로 이주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 다시 부천으로 돌아온 것은 언제이고 또 부천 제주도 부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네. 다시 돌아 부천으로 네. 꼭 오셔야만 했던 이유. 그거는 이제 내가 이제 그 목사님이 영수 학원을 하는데 그걸 하라고 그랬고 내가 하우스도 짓고 막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 모신 분이 서라벌 예술고등학교 교목에 했었어. 근데 이제 우리 그 제주도 간 목사님이 이제 나하고 저 고모의 사이인데 그이가 결혼을 해서 그분이 이제 감리사가 파송하는 걸 불만을 해서 제주도로 목회 안 한다고 갔는데 거기 가니까 참 제주도 목회해야 할 것이라고 그래갖고 아예 거기서 정착을 하면서 개척교회를 하면서 학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1학원하고 그 목사님이 한 건 상하학원인데 거기를 나더러 좀 와서 총무부장 일을 보면서 해달라. 근데 난 이제 이 목사님이 학교도 하고 교회도 하니까 양다리 거쳐서 목사 안수 받으려고 하는 거를 청년이니까 내가 그런 거 장로님한테 이거 맞지 않지 않냐고 학교를 가든지 교회를 맡든지 해야지 양다리 거치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지 않냐고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걸 못해. 그래서 이제 그게 마음에 안 닿고 그러니까 난 이제 정리하고 이제 거리 간 거야. 애들 딸만 셋. 그래서 갔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교회 거처한 그 이영기 목사하고 동창인 이복희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또 그 제주도 한 4,000평 농장을 해. 근데 그분은 그분대로 내가 농사 기술을 있고 청년이니까 그거 와서 관리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생활하고 하려니까 사촌 목사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개척교회 도와주고 일하고 부장 같은 거 이제 해서 벌어먹고 살았는데 그거 하다가 중국집도 하고 이제 그렇게 호떡 장사도 하고 이렇게 생활하다가 이제 저쪽에는 왜 갔냐면 이제 거기서 그 장사하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아예 농장을 맡아서 그걸 관리해달라고 해서 밀경정에 귤나무 심고 그런 거 채우고 트랙터 갖고 경작하고 이런 일을 다 했어요. 한 10리 떨어졌어. 정신이라는 신제주 위인데 거기 살면서 이제 나중에 거기 가서 농장 일을 하니까 다시 이사 가게 됐다. 근데 그때 우리 지금 64년생 된 우리 큰딸이 초등학교 광양초등학교 1학년 다니게 됐어. 근데 걔가 이제 여기 있을 때 비포장도로로 소시버스 타고 다니다가 해토될 때 쓱 한번 넘어져서 쓰러져 갖고 놀란 적이 있어. 버스 타고 가다가. 그래서 그게 아주 공포증이 있어 갖고 내가 1학년 그 비포장도로 버스 타고 다니는데 막 울고 그래. 그래서 내가 데리고 다니고 그랬는데 창피해서 못 다니겠더라고. 이제 그러더니 내가 꼭 붙잡고 다녔는데 나중에 이제 내가 이제 이렇게 농사 짓고 한다는 걸 보고 여기에 이제 3만 평 백세멘트라고 임지 아파트 있어. 춘희동 저기 장례시장 앞에. 거기에 전체가 3만 5천 평이 우리 사돈되는 박대훈 장로님이 그 농장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양반이 내가 이제 농사일도 기술도 있고 믿음직스러우니까 나를 오라고 우리 동생을 해서 오라고 초청을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애들 학교 다니는 게 아무래도 여기서 힘들다. 그걸 판단하고 도로 이제 제주도로 옮기시고 부천으로. 그리고 이 양반이 우유수 한 7마리를 키웠었어. 목장도 하면서 과수원 아주 크게 하니까 그걸 맡아달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식구가
딸 셋 데리고 이제 춘희동으로 이사 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같이 복지계 돌아다니면서 네. 이제 거기서 농사 짓고 하다가 이제 그걸 내가 관리해서 5년 계약을 하고 내가 이제 맡기를 했지. 그래서 이제 거기서 우유소를 키우고 그러는데 그게 한 5년 동안 한 50마리 됐어. 오. 그래갖고 이제 내가 이제 애들도 교육도 하고 그러니까 인천으로 이제 학교를 보내야 되겠다고 인천으로 이제 딱 끝나고 인천으로 퇴직금 한 200만 원 받고 나중에 농장 하나 해준다고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을 하고 그냥 200만 원 퇴직금을 받고 인천으로 가서 주안에 와서 새로난 시장에 점포 하나 얻어서 닭집을 했지. 가나안 닭집이라고. 지금으로 말하면 치킨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시장통 닭집집. 아주 오토바이로 그냥 새벽에 그냥 닭도 육개지. 네네. 한 30마리, 50마리 갖다가 하루 종일 우리 사람은 다 팔고 다 팔리겠지. 그걸 해주면서 나는 이제 직장생활 네. 손해보험 회사 다니는 거야. 네. 그러다가 네. 자, 제주에서 이제 부천으로 움직였습니다. 네, 농장. 이제 뭐 농장의 확실한 관리자, 또 가정도 일구시고 자녀들의 교육 때문에 인천에 이제 안착도 하고. 근데 그 사이에 우리 이제 아들이 이제 그때 딸셋 막 낳고 안 날라고 그랬는데 그게 임신이 돼갖고 이게 거기서 아들 낳은 거야. 네 번째. 축하합니다. 근데 그 혹시 연도를 기억하실 수 있으실까요? 연도수? 연도. 제주도로 가신 연도랑 다시 부천으로 돌아오신 제주도. 그게 68년도. 그렇죠. 68년도에 제주도로 가셨고 72년도. 2년도. 네, 1년. 1년도에 부천으로 다시 오셨고. 네. 그럼 이때 새마을운동이랑 뭐 이런 일도 하셨다고. 그거는 이제 그 전에 결혼하기 전에 68년 전이네요. 그리고 이제 제주도 가기 전에 그걸 했지. 동네에서 뭐 저 양계, 고구마, 다수학 재배, 뭐저 염소도 기르고 막 그때 이제 그랬지. 돼지도 기르고. 혹시 저쪽에 그 한미농원이라고 네? 한미재단 혹은 한미농원 한미 4.17 운동을 거기는 그거는 일을 안 했고 그때는 이 근처에서 오류동 송석도시가 이제 우유소 좀 기르고 저기 내동에 내천육장이 거기서 이제 몇 마리 기르고 또 양평목장이라고 영월동에 지금 저기 이숙렬이라고 부천예식장 그 주인 있어. 이상범 씨라고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양평목장에 목장을 크게 했어요. 그리고 표절 목장은 내가 거기서 이제 박대훈 장로님이 하는 걸 관리하면서 했고. 그러면 그래서 부천에서 제일 많이 한 축산업이 뭐 닭이나 돼지나 네. 소 중에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이제 목장으로는 양평 목장하고 표절 목장 그게 제일 크고 내천 목장이나 원경선 원혜영의 아버지가 하는 건 3마리 이렇게 되게 조금 하고 몇십 마리씩 한 거는 우리 표절 목장하고 양평 양평 목장 목장하고. 두 군데 크게 했죠. 되는. 그리고 이제 돼지는 뭐 이수인 씨나 뭐 이런 사람들이 좀 대대절구를 안 하고 이수인 씨 같은 경우는 김포에다가 크게 하고 그랬지. 이제 규모는 작게 여러 군데로 하신 거네요? 대체로? 저 돼지 같은 거. 예, 돼지나 소나. 소는 이제 제일 큰 게 양평목장하고 우리하고가 제일 크고. 표절목장 직접. 네? 표절목장을 직접 운영하신 거예요? 그렇지. 내가 이제 총관리자로. 그거 하면서 과수원이 한 3만 5천 평 그걸 되니까 관리하셨고. 사과 뭐 아주 배, 복숭아, 포도 이거 다 있는 사과가 주로 많았어. 사과를 많이.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하다가 이제 저기 가고 파란 그걸 산 거야 거기. 그 지역에서 사과를 키우셨다는 사과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처음 들었어요. 박대훈 장로님이 평양에서 네. 혼자 피난왔거든. 이 빨갱이들한테 이제 죽을까봐 그걸 알고 그 북한에서 공장 조그맣게 해보는데 그만 왔지. 그래갖고 부산으로 가서 부산서 무슨 이것저것 장사하고 해서 돈 벌어갖고 여기 일본 사람 그거를 농장을 3만 5천 원에 산 거야. 그 장례식장이 저기 지금 그
임대 아파트 그게 다 70만 원에 그때 수용돼 갖고 지금 저기 진 거예요. 마지막으로 선생님 그러면 부천이 복숭아로 유명하잖아요. 그래 다른 데는 다 복숭아. 네. 근데 이제 이 양반은 북한에서 와서 사과가 왜 안 되냐고 사과를 했는데 사과 그 10개짜씩 타고 막 그랬어. 사과는 주로 어느 지역에서 났을까요? 부천에서도? 아니 부천에는 거기밖에 없었어. 거기가. 표절 있죠. 표절. 네. 표절. 그리고 이제 원경서 저 원혜영이 아버지가 사과 뭐 복숭아 이런 거 크게 안 하고 포도 이런 건 좀 농장을 했어요. 그 원경선 씨가 거기가 이제 우리 집 밭인데 그걸 사사고 도당 거기로 온 거예요. 그 양반은 이제 북한이 고향이야. 우리는 저기 이쪽에 화곡동, 소사동 이쪽에 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위원장, 업장들이 원씨, 원인상 씨, 원각희 씨 다 그런 분들이 부천시 업장 했었어. 오정 위원장은 원용학 씨, 변종욱 씨, 곽 위원장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 다 같은 원씨 같은 집안이시죠? 그렇죠. 응. 우리 집안 할아버지들. 자 이제 굉장히 귀한 정보가 이제 또 저희도 하나 알게 됐는데 이제 보평군에서 네. 부천시로 72년에 저희가 시로 승격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현장에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네. 원 선생님이 네. 그 당시에 농장 일도 하면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지금 그 현장에 있었는데 오정면 일대가 다시 부천으로 저 김포군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우리 부천시로 이제 들어오잖아요. 75년에. 그러면서 사실 오정면이 들어오면서 지금 저희가 예전에 말하는 그 오정구 그 지역이 이제 틀이 완전히 갖춰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오정면 일대가 다시 이제 부천으로 돌아올 때 선생님의 역할, 선생님이 그 지역에서 돌아오실 때 뭐 직업 그때는 그냥 일하고 뭐 하니까 그런 거야. 무슨 관심이 없어. 지역 일에는 아직은 크게 그래. 활동을 안 하시고 왜냐하면 지역에 이르는 뭐 국회의원들이 이제 거의 다 하고 이제 시흥시 이 저기 인천 5도 네네. 그게 다 부천시 거예요. 네네. 그랬다가 이제 시흥시가 떨어져 나가고 이제 김포는 원래 이제 우리가 오정면이 그쪽으로 됐다가 돌아오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때는 진짜 현장에서 일하시느라고 정신 없으셨던 그렇지. 시대네요. 그런 거에 대한 뭐 흔적이가. 네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의 조금 더 넓어진 이제 영역을 한번 더 볼게요. 사실 선생님이 일하시면서 새마을 금고 사업하시기 이전에 부천시에서 YMC나 그 활동이 더 먼저이신가요? 아니 그렇죠. 82년. 82년도에 이제 대한아대 부천소장 있었죠. 82년에. 네. 대한아제. 네. 거기서부터 이제 역할이나 82년에 선생님의 거기서 이제 대한아제를 하면서 이제 그때는 이제 농촌이 자꾸 지금 저 주택지구 부정리가 되고 그렇죠. 오정리가 그러니까 농사도 내 땅이 없으니까 네네. 인천서 상사하다가 저 부천 롯데아파트로 이사 왔어요. 그리고 우리 박대 원장님 사돈도 롯데아파트 큰데 46평짜리 누고 우리 32평. 그래서 여기서 나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직장 생활을 시작. 네, 대한아제 소장으로 인천서 다니면서 부천 소장으로 발령된 거예요. 네. 그래서 82년도에 여기서 소장을 하면서 이제 YMC도 저 국민은행 지하에서 창립을 했어요. 82년도에. 그럼 부천 올해 40년이 된 거야. YMC가. 그래서 이제 거기 창립 멤버로 쭉 하다가 결국 이제 그 지금 있는 자리를 순천향병원 역 뒤에 제일교회가 있어. 네. 저 제일교회가 그 YMC 자리를 맡고 우리는 저기 제일교회 자리를 했는데 저기는 종교지구 여기 상업지역이야. 네. 그래서 바꿨지. 그래갖고서는 우리가 여기다 이제 짓기 시작하는데 그때 내가 이사장을 하면서
짓기 시작하면서 IMF 걸린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김광정 원장님이 이사장 하면서 내가 이제 임기를 또 다시 맡으면서 IMF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8층으로 설계를 했다가 5층으로 줄여버렸어요. 하다가 중간에. 그렇게 이제 YMC는 지금 그 건물이 존재하고 지금까지 활동을 그렇게 유지하시는 거구나.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은 이 지역, 이제 우리 오정면, 오정구, 그러면서 오정구 이제 지역. 82년도에 하면서 이제 새마을금고가 부천에 13군데가 있었어. 네. 근데 한 3군데가 없어진 거야. 네. 역곡, 역곡. 네. 소사동, 역곡, 여월동. 네. 3개가 없어졌는데 그거를 이제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게 그때 당시에 초대 시의장이었던 친구 부천자동차학원하는 송철음이가 송철음 원장이 부천 학원을 하면서 거기 내가 이제 대한아제 3층을 사무실을 얻고 있었거든. 근데 이제 그 없어진 동네 마을금고를 부활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89년도부터 됐어. 네. 그래서 처음에는 소사동을 이제 설립한 거예요. 네. 새로. 그다음에 이제 역곡. 네. 소사 새마을금고는 원득희라고 이분이 이사장을 임명해서 했고, 저기 역곡은 이우군이라는 후배를 또 시켰고, 이제 여월동은 할 사람이 없어. 돈 있는 우리 원용삼이라고 나하고 동창인데 하락을 되는데 그 사람은 돈 있는데 신용증권 고문으로 있으면서 그런 걸 주판 띄워보니까 이건 손해보고 안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안 해. 그런데 이제 송철음이가 야 그거는 내가 이제 그때는 청년 때부터 사회치 운동하면서 그걸 해야 된다는 네, 걸 네.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창립하고 2년 딴 사람이 강대영이라고 강대영 권사인데 우리 교회 권사인데 그 사람이 맡을 때 창립을 같이 했어. 그리고 난 제주도 가고 갔다 오니까 없어졌어. 네. 그러는 바람에 이제 그거를 사명을 느끼고 이제 있는데 송철음 그 친구가 네가 가서 해야지 안 된다. 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내가 이제 10년 동안 대한아대 있으면서 사직하고 네. 그때 이제 한 4천만 원 퇴직금 받고 그걸 가지고 이제 여월동에다가 창립을 한 거지. 이제 그랬는데 거기 살지 않으면 또 안 돼. 네. 그래서 이 롯데 아파트를 그때 1억 천에 팔아갖고 거기 이제 130평 땅이 있는 거를 딱지를 2천만 원 주고 집을 단독주택을 지었어. 그래갖고 이사 가갖고 이제 활동을 한 거지. 그게 시작이구나. 그렇지. 근데 그때 사전 인터뷰에 보니까 그 뜻을 모으기도 물론 쉽진 않았겠지만 27명의 그 창립 멤버들이 그것을 유지해서 이사장직을 3번의 연임을 하기까지 그 과정이 쉽진 않잖아요. 왜냐면 이게 지역의 사금융 그렇잖아요. 이게 일종의 말하면 메이저 은행들도 아니고 이 지역의 경제 활성화 그 작업을 한 그 가장 큰 원동력이 뭐였을까요? 새마을금고가. 새마을금고가 이제 일단 지역의 이사장이 신용이 있고 이제 믿을 만한 사람이 해야 되고. 그렇죠. 근데 나 이제 사명으로 그렇게 주위 사람들 이제 어르신들이 나부터 10년 뭐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하는데 거기에 이제 동종 자문위원을 8년을 했어요. 동네. 그리고 그때는 지금은 주민자치위원인데 네. 지금 동종 자문위원. 그래서 총무는 나보다 3년 후배인 민장로로 있는 사람이 하고 이제 8년을 하면서 마을금고를 이제 같이 한 거예요. 그러면서 했는데 그때는 월급이 없이 비상근으로 그렇게 해서 하는데 나는 이제 그 동사무소 앞에 24평 3칸을 임대를 하면서 마을금고는 뭐 시장이나 이런 골목에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은행 모양 큰 길로 나가야지. 그러면서 이제 큰 길 쪽에 점포가 나오면 무조건 사자. 근데 이제 그
말고 설립하고 나서 1년 조금 지나니까는 이제 그 해에 지점을 금방 냈어. 네. 5월 달에 시작을 해서 8월 달에 인가가 맡았는데 12월 달쯤 돼서 작동 지점을 내는 네, 거예요. 네, 네. 그 다음에 그 이름에 여월 지점을 또 내요. 점포를 3개를 낸 거야. 네. 2년 안에. 네. 그 다음에 그 지금 본점 지금 30주년 만에 건물 지은 올라가네. 건물을 그게 이제 내가 3년 전에 아니 3년 되는 해에 그게 한 8억 5천 한 9억 들여서 지금 샀어. 네, 그 건물.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다 임대한 사람들 내보내고 그리고 이사 갔지. 네, 네. 그거 하기 전에 그걸 구입을 했더니 그때 이제 대출 같은 게 잘 안 나가고 여유 자금이 생기니까 네. 이제 주식형을 했어요. 주식을 네, 네. 뭐 2개 돼 있는데 우리 상무가 상고 나오고 좀 수입을 좀 올 수 있게 올려보자. 하자 해서 했는데 또 그러라고 그랬는데 그게 2억짜리를 했는데 그게 그냥 떨어지기 시작해서 5천만 원밖에 안 나왔어. 근데 이제 3년 만에 경기도 육지회 회장 그 밑에 있는 사람이 감사가 나왔는데 경기도 지회에서 나오는 거야. 네. 근데 그게 걸린 거예요. 그 네. 주식형 거고 큰 건물 산 거. 네. 이게 크게 걸린 거예요. 네. 규정 위반이래. 네. 그래서 이제 실무자는 파면시키고 나는 이사해서 파면시킬 때 비상근이니까 파면은 못 시키고 그냥 그거 증권 그렇게 잘못된 거를 다 우리 집 담보로 다 참아버리고. 맡기고 네. 그렇게 했지. 그리고 그 부동산 점포 산 거는 도로 그거 팔든지 하라면 내가 박대웅 장로 사돈한테 사라 그러면 돈이 있기 때문에 샀는데 네. 그것도 그냥 놔두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래갖고 그걸 이제 나중에 이제 이사가 온 거지. 어쨌든 그게 이제 수습이 되고 그럼 지금 30년의 역사로 응. 지금 현재 건물이 올라가고 그렇지. 또 지역 경제에서 지역 주민들이 바라볼 때 이게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시행할 수는 없잖아요. 눈으로 볼 때. 그럼. 그죠? 일금융이 아니다 보면. 그런데 지금 이미 30년의 그 역사를 가진 그 마을 그게 부분은 그 엄청나게- 지역에서는 굉장히 영향권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돌이 쌀 네. 그걸 해서 한 동해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네. 큰 행사. 네. 지금 지역에 그렇게 하고 자산이 최고 아주 그냥 네. 했다가 지금은 이제 여기 중앙지점이 커졌지. 네. 그렇게 됐지. 네. 근데 이게 한 지역에서 좀 시각이 점점 나에서부터 이렇게 지역으로 확장된다는 것은 그런 시작할 당시부터 아니면 시작 이전부터 가진 그런 마인드가 아니면은 그게 참 이루기 어려운 꿈이에요. 아마 진짜 제가 인터뷰를 한 중에 선생님은 그 젊은 시절에 그 교육을 배웠던 그렇잖아요. 산업과 기술과 세상이 돌아가는 것과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그래. 그 교육의 영향이 굉장히 크지 않았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인터뷰 내내 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이제 현역에서 물러나시고 다 이사나 이제는 자리를 봐주는 거잖아요. 후배들 그래. 살펴보는 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뭐 지금도 뭐 쉬시는 게 아니고 부천시 노인 오정지에 맡아서 회장직으로 일선에서 매일같이 바쁘시대요. 그래.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하기 전까지 지금 성곡동에 그 이제 동장하고 같은 저거죠. 네.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성곡동 주민 아니 그 명칭이 지금 어떻게 됐더라? 바뀌어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지역 노인회라고 써있는데 예, 아니. 아 그거는 이제 지금 하시는 이게 직책이고. 노인지에 부천시 노인지에 부천시 원미지에 소사지에 오정지에 오정지에 있는데 있는데 지회 그건 이름이고. 노인들에 대한 지혜이고 대한노인회 경기도 부천의 부천시? 세 군데 그거고 행정복지 동장하고 지금 같은 뭐 이름을 했는데 그걸 지금
행정복지위원장이라고 그러나 그런 일이 있어요. 직함이. 네, 지금 이제 그거를 하다가 지금은 강연이라고 하는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이 하고 있고 고강동하고 합쳐서 네네네. 고강 지금 본동도 3동 하고 합쳐서. 성곡동 네네. 또 원종 1동, 원종 오정동. 2동 그렇게 돼 있고 저쪽 5정동, 그렇죠. 3정동이 그렇죠. 그렇게 돼 있죠. 지금 현재 이제 지역 장학회 꾸준히. 근데 그 장학회도 사실은 기부로 인해서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성곡동에는 장학회가 성곡장학회가 있고 까치울 장학회가 있어요. 네. 성곡장학회는 제가 이제 그 침묵해서 한 600만 원 한 6-7명이 모아놓고 봉사하다가 그 돈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네. 성곡장학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해서 지금만 하는 1억 5천 정도 2억이나 그렇게 돼요. 네. 그리고 우리 중구장학회는 구청을 중심해서 중구에 있던 옛날 동해 이런 데 다 해갖고 중구장학회가 네. 해서 지금 한 4억 5천 정도 돼요. 지금도 이거 계속 유지되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다 돼 있고 저거 성곡장학회도 돼 있고 네. 까치울장학회도 동네에서 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실은 공사나 이런 것도 지역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일회성으로는 하기는 참 쉬워요. 그렇죠. 근데 지금 원 선생님 인터뷰 중에 이런 것들이 보통 3-40년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죠? 이게 3-40년을 유지한다는 것은 이 지역을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 뭐 개인의 명예를 얻는 방법은 여러 가지겠지만 근데 요즘에 이제 지역 노인회 회장을 맡아서 봉사하시는데 주로 어떤 일을 하세요? 저희가 이쪽 일은 전혀 몰라요. 노인지에서는 각 경로당에 회장들 이제 그러니까 이사회가 있고 전체 이제 95개 경로당 회장들이 있어요. 네. 그 이제 회장들이 이제 1년 계획이 이제 회의도 있고 이사회도 있고 이제 예산 결산 그런 총회도 하고 또 1년에 한두 번씩 수련회 같은 걸 전체 하고 이제 이런 걸 하죠. 그러면서 노인네들을 이제 서로 게임할 수 있는 게 그라운드 골프 또 저 게이트볼, 항공 네. 요 세 가지 그런 운동하는 게임이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시장배, 의장배, 또 무슨 연합회장배 이렇게 하는 게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걸 한 2년 동안 했다. 금년에 좀 시작하기 했죠, 시작. 그러니까 아니 선생님 일정 잡기가 보통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자, 부천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서 이제 기억하거나 알고 계신 것 지금까지 쭉 말씀해 주셨는데 부천 지역민 중에 정착민이 3.5%래요. 네. 저는 이제 오늘 이것을 알고서 저도 아까 선생님하고 같이 오면서 부천에 정착민으로 남고 싶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부천에 오랫동안 거주하시면서 부천이 지닌 특징, 우리 부천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장점은 일단 하여튼 부천은 경인 간에 이제 있기 때문에 교통도 참 좋고 살기 좋은 부천인데 그래도 부천에서 기업이나 이런 것이 아주 조건에 따라서 이제 다른 데로 많이 이제 기업들이 가고 또 이제 있는 사람들은 또 학교 이런 것 때문에 서울로 가고 네. 이런 거 있죠. 근데 네. 인천으로는 잘 안 가요. 그렇죠. 서울 쪽으로는 가도. 그래서 이제 장학회 같은 거는 고등학교까지 1년치를 다 줘요. 한 15명 기준에서. 4분기 내잖아요. 다른데 이제 성북장학회나 이런 데는 한 번 이래로 뭐 30만 원, 30만 50만 원, 50만 원 딱 주고 그만요. 근데 우리는 아예 그냥 분기별로 오는 것을 1년치를 다 줘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이 무료이기 때문에 재작년부터 안 줘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관을 바꿔서 대학생을 주든지 이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5억 이상이 법인이 되는데 이제 법인을 만들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상공에서는 원로회라는 게 있어요. 오래된 게 원로회라는 건 각 단체장이나 뭐 하여튼 지역에서 뭐 좀 일했던 분들이 나이가 많은 걸 원로회라고 그러는데 우리 원로회 고문은 시장하고 상공에서 소장하고 둘이에요. 그리고 제일 이제 오래됐고 회장된 분은 자문위원이라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 한 35명 정도가 원로회가 돼 있지. 그래서 시에서 아니 상공에 있어서 유명한 강사를 초빙에다가 하면은 그때는 꼭 불러서 같이 강의받고 그러죠. 마지막 인터뷰어로서 네.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부천에서 사실은 80 중반 연세 되실까지 잠시 움직이기는 하셨으나 네. 부천 시민으로 사시고 네. 또 저희 지역의 주민으로 살고 계시잖아요. 네. 행복하셨어요? 그러면 한평생 돌아보시면 항상 행복하고 감사. 감사. 그래. 그죠? 네. 선생님 그리고 나는 이제 교회 다니면서 참 감사한 게 내가 뭐 재주가 있어서 한 거라고는 안 해. 그냥 그 새마을금고도 1991년도 시작할 때 목사님이 종말론 때문에 나갔어요. 목사가 없었어. 근데 이제 다른 교회 목사님을 두 분 모셔갖고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은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정말 내가 무슨 이 세배 바삭하게 많이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정말 직원들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이렇게 잘하고 큰 금고를 만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지 절대 내가 무슨 재주가 있고 뭐 이렇게 똑똑해서 한 건 아니거든. 나 그렇게 느끼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야. 네. 그리고 건강하게 여지껏 유지하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네, 아무튼 형제분들하고 계속 건강한 노후 맞으시고 또 후배들이나 또 지역에서 젊은이들이 네, 뻗어나가는 것을 좀 지켜보시고 그렇죠. 또 고견도 전해주시고 그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